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오늘은 마찰력의 방향과 응용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 때도 이제 마찰력에 대한 특징들은 좀 정리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마찰력 좀 종류가 있었어요.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이런 것들이 우리 마찰력의 종류로 좀 결정해 줄 수 있었고요. 우리 중요한 마찰력이 좀 있었죠. 어떤 물체가 움직일지 또는 여러분 미끄러질지를 판단해 줄 때 중요한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외력이 작으면 움직이지 않았고요. 외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클 때만 움직이게 됩니다. 미끄러지게 되게 됩니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찰력에 대한 방향들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가정을 해볼게요. A하고 B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요. 질량은 M1과 M2에 해당되고, 오른쪽으로 F로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A하고 B가 미끄러지지 않고 오른쪽으로 A1이라고 하는 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은 지금 누가 좀 더 크다라고 설정할 거냐면 M1보다는 M2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속이 될 거니까, 우리 마찰력 A하고 B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마찰력이 없으면 B만 그냥 가버리고, A는 제자리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위아래로 놓여져 있고, 가속을 시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얘는, 혹시 누가 누구를 지금 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F라고 하는 힘이 지금 B에 작용하죠. B라고 하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F라고 하는 힘 때문에 가속이 되고 있는데, 마찰력이 있어서 A도 같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좀 누가 누구를 끌고 가는 상황인 거냐면, B가 A를 지금 끌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A의 알짜임은 마찰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용 좀 중요하죠. A점의 작용 좀 표현해주고 오른쪽으로 표현해주는 게 이게 마찰력의 방향이에요. 무슨 마찰력? 안 미끄러지면 우리는 무슨 마찰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늘 정지 마찰력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은 오른쪽 정지 마찰력. 그래서 여러분들 마찰력의 방향을 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개념을 조금 학생들이 많이 오개념으로 가지고 있냐면, 마찰력의 방향을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럴 때 물체가 위아래로 쌓여져 있고 이렇게 가속을 시킬 때의 상황은 마찰력의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A에 작용하는 마찰력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으로 F1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되고, 그럼 그거의 반작용이죠. 다시 A에게 작용 좀 표현하고 오른쪽으로 지금 표현한 이 마찰력은 누가 누구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이냐면 B가 A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을 우리는 F1이라고 좀 표현한 거예요. 작용점이 지금 A점에 있습니다. 그럼 그거의 반작용은 A도 B에게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우리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크기는 무조건 같습니다. 방향은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B에 작용하는 마찰력, 이것도 정지 마찰력이에요. 정지 마찰력도 왼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라고 하는 요 관계식. 그래서 A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 B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위아래로 특히 놓여져 있는 물체가 가속이 될 때는. 그럼 운동방정식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물체의 운동방정식은 합력은형 F1이네요. 정지 마찰력이 합력이고 M1, A1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B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왼쪽이죠. 근데 B에게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으로 F라고 하는 외력이 있고 왼쪽으로 스몰 F1이라고 하는 정지 마찰력이 A가 B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되네요. F- 스몰 F1은 M2A1 같은 가속도로 지금 가속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양변 더해주시면 F1은 소거되고 라지 F는 스몰 M1 플러스 M2의 A1이라고 하는 우리 운동 방정식을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은 A하고 B에 대해서 따로따로 세워준 건데요. 자, 두 개씩을 더하니까 F1이 소거되면서 자, 요렇게 식을 표현해 줄 수 있네. 그랬더니 여러분들 A하고 B를 그냥 한 덩어리처럼 보시면 그냥 바로 밑에 있는 식 나올 수도 있죠. A하고 B를 한 덩어리처럼 보면 F1이라고 하는 정지 마찰력은 두 개가 우리 한 물체처럼 보면 작용점이 한 물체이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에 해당되니까 얘네들 상쇄가 돼서 밑에 있는 요렇게 식으로도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아래쪽에 있는 물체를 지금 잡아당길 때의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엔 아래에 있는 B가 아니라 위에 있는 A를 오른쪽으로 좀 당겨서 A하고 B가 지금 미끄러지지 않고 A2로 가속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질량은 M1보다 M2가 좀 크다라고 설정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찰력의 방향. 자, 이번에는 우리 왼쪽에서는 누가 누구를 끌고 가는 상황이어서 B가 A를 끌고 가는 상황이어서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이 지금 오른쪽으로 결정해서 자, 우리 마찰력의 방향을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죠. 자, 지금은 누가 누구를 끌고 가는 상황이에요? A가 B를 지금 끌고 가는 상황이죠. 그럼 B의 R자임이 정지 마찰력이에요. 자, 그래서 B의 마찰력이 오른쪽 방향. 그럼 여기에 있는 F2도 지금 다 무슨 마찰력이라고 여기하셔야 되냐면 다 여러분 정지 마찰력에 해당됩니다.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정지 마찰력이 오른쪽 F2, A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은 자, 작용 반작용과의 관계에 의해서 자, 왼쪽 방향으로 F2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잘 좀 마찰력의 방향 잘 설정해 줘야 돼요. 누구에게 지금 작용하는 힘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되네요. 그럼 운동 방정식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게 작용하는 힘이 지금 두 개가 있죠? F라고 하는 힘과 F2라고 하는 정지 마찰력이 있어서 라주 F-F2는 M1A2. 자, B에게 작용하는 R자임은 F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2가 M2A2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양변 더 해볼게요. 자, 그럼 F2 소거되고 남는 거는 자, 요렇게 완전히 표현해 줄 수 있어서 그럼 뭐야? 외력이 F로 지금 동일합니다. 왼쪽에서도 F, 오른쪽에서도 지금 F에 해당되죠? 그러면 자, 가속도의 크기는 당연히 동일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마찰력의 대소관계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왼쪽에서는 A의 R자임을 자, 이렇게 표현했고, 오른쪽에서는 B의 R자임이 이렇게 됐는데, 가속도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속도는 같지만, 자, 우리 M1하고 M2하고 누가 더 크다라고 설정했어요? M2가 좀 더 크다라고 설정했죠? 자, 그래서 마찰력,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F2가 더 큰 값을 갖습니다. 라고 우리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당기는 상황, 위쪽 당기는 상황들 잘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운동 방정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마찰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왼쪽에서 AB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 오른쪽에서 AB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내용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 좀 전에 자, 요 상황이 같은데 자, AB가 위아래로 놓여져 있고 B를 오른쪽으로 F로 지금 잡아당기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 질량 M1, M2 똑같고요. 가속도를 A1이라고 지금 상황들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운동 방정식 이렇게 세웠죠? A의 운동 방정식, B의 운동 방정식. A하고 B를 한 덩어리로 보았을 때 운동 방정식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내가 이 외력 F 있잖아요. 외력 F를 점점점 증가시켜 볼게요. 외력 F를 점점점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질량은 변화가 없을 거고 가속도도 점점점 증가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A하고 B가 여러분들 마찰력 때문에 정지 마찰력 때문에 안 미끄러지고 운동하다가 여러분들 외력이 증가해서 가속도가 증가하면 그럼 가속도 A1이 증가하면 모두 증가할 거예요. 정지 마찰력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정지 마찰력이 증가하면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에 해당되는 마찰력이 도달합니다. 우리 그 마찰력을 우리가 무슨 마찰력이라고 했어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대 정지 마찰력은 중요한 의미가 우리 정지 마찰력이 점점점 증가해서 최대 정지 마찰력에 도달하게 되면 그 순간 A하고 B는 어떻게 됩니다? 미끄러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늘 미끄러지는 순간 이런 상황들이 등장하면 항상 무슨 마찰력이 생각나셔야 된다라고 했었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A하고 B의 정지 마찰 계수를 뮤라고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A의 운동 방정식. 자, F1이 M1A인데요. 자,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 증가해서 그때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순간, 그때 우리 어떻게 됩니다? 미끄러지는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었습니다. 그럼 자, 이 오른쪽 식에서 M1이 이렇게 소거돼요. 그래서 가속도가 미끄러지는 순간의 가속도는 자, 우리 뮤g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가속도가 뮤g가 될 때 미끄러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때 외력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끄러지는 순간의 외력이 우리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했었는데 미끄러지기 위한 외력의 최소값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안 미끄러지기 위한 외력의 최소값에 해당됩니다. 라고도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외력. 여기 A 자리네요. A 자리에다가 뮤g 값을 그대로 집어넣은 결과 F는 M1 플러스 M2의 뮤g 값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끄러지는 순간의 가속도, 미끄러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외력. 자, 요만큼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문제 풀 때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등속으로 만약에 A하고 B가 위아래로 있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등속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좀 떠올르셔야 되냐면 합력이 반드시 얼마입니다? 0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좀 떠오르셔야 돼요. 그럼 자, 우리 A에 작용하는 R자임도 0이어야 되고 B에 작용하는 R자임도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 반드시 A하고 B 사이에는 그냥 마찰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냥 두 물체가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끌고 가속을 시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자, 두 물체가 등속으로 움직일 때는 A, B 사이에 마찰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존재하잖아요. 근데 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A하고 B가 이번엔 마찰이 있는 공간이에요.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마찰 때문에 지금 감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면과 B 사이에 마찰 없어요. 여기서는 지면과 B 사이에 마찰 없고 이번에는 지면과 B 사이에 마찰이 있어서 그 마찰 때문에 지금 감속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마찰력 존재해요. A, B 사이에 마찰이 있어야 돼요.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B만 속력 줄어들고 A는 여러분들 계속 등속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마찰력 존재하게 되는데 자, 그럼 B가 속력이 줄어드는 이유, 당연히 B가 속력이 줄어드는 이유는 마찰력 때문이겠죠.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이번엔 운동 마찰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B만 보면. 자, 근데 A를 먼저 볼게요.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감속이 되는 이유는 얘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마찰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 B가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 그 마찰력이 R자임에 해당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이에요. 자, F1이라고 하는 마찰력, 자, 작용점 A에 표현했습니다. 자, 얘는 누가 누구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인 거냐면 B가 A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이에요. 그 마찰력이 R자임이어서 지금 감속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F1은 안 미끄러지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무슨 마찰력이라고 하셔야 돼요? 얘도 정지 마찰력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작용에 의해서 자, A가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오른쪽입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죠? 작용 반작용에 해당되니까 얘도 정지 마찰력. 근데 또 있네요. 이번에는
바닥이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마찰력 때문에 속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그럼 걔는 왼쪽 방향으로 F2라고 할 건데 이 F2는 지면과 B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마찰력이라고 하셔야 돼요? 운동 마찰력입니다. 라고 여러분 하셔야 되죠. 마찰력이 다르네요. F1, A, B 사이는 안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정지 마찰력. B는 지금 바닥면에서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운동 마찰력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A의 운동 방정식은 자,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F1이라고 하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죠. 마이너스 F1은 M1A. B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자, 오른쪽으로 F1, 왼쪽으로 F2니까요. F1-F2는 M2A라고 하는 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두 식 더 해볼게요. 즉 A하고 B를 또 한 덩어리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한 덩어리 취급한 상황에 해당되죠. 그러면 얘네 둘은 자, 요렇게 여러분들 표현해 줄 수 있어서 A하고 B를 한 덩어리처럼 생각했을 때 R자임은 그냥 지면이 자, 이 전체에 작용하는 마찰력 F2를 그냥 R자임처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F-F2는 M1 플러스 M2의 A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일 때는 마찰력 작용하지 않지만 이렇게 속력이 줄어드는 경우 우리 좀 전에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들도 정리했었죠. 가속이 되는 상황들도 얘기했었지만 자, 지금은 속력이 줄어드는 상황에 해당되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 우리 풀어보죠. 자, 2012년도 때 나왔던 좀 기출문제도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 다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조금 자, 비슷한 상황이지만 약간 좀 다른 게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가에서는 A하고 B가 지금 F라고 하는 외력으로 지금 A를 당기고 있는데 안 미끄러지고 지금 같이 오른쪽으로 좀 가속이 되고 있고요. 나에서는 A 위에 C를 올려놨는데 F라고 하는 힘으로 잡아당겼더니 C가 A 위에서 지금 미끄러지는 상황이에요. 미끄러지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 해당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자, 지금 나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가속이 되고 있을 겁니다. 오른쪽. 그런데 A의 입장에서 C를 보면 왼쪽으로 미끄러지는 것처럼 여러분 보일 거예요. 하지만 지면에 있는 사람이 보면 우리 항상 운동 다룰 때는 지면에서 항상 운동을 많이 분석하죠. 그래서 자, 지면에서 바라보면 A도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고 C도 지금 오른쪽으로 가속이 될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가에서 자, 우리 질량 동일하죠. 자, 우리 B의 질량 스몰 m, C의 질량도 스몰 m이라고 할 거고 우리 라지 m, A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자, 이렇게 좀 설정하도록 할게요. 라지 m, 라지 m.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A하고 B 가에서는요. 가속도를 내가 이렇게 A1이라고 자, 이렇게 설정할게요. A1. 또 같죠? 지금 A하고 B는 가에서는 지금 안 미끄러지고 가속이 되고 있으니까 가속도는 지금 동일합니다. 근데 나는 다르네요. A하고 B가 가속도가 다를 거죠. 왜냐하면 C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 A의 가속도를 나는 뭐라고 할 거야? 이걸 A2라고 할 거고 자, 우리 C의 가속도를 내가 A2'이라고 자, 이렇게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설정할게요. 그럼 자, 우리 좀 전에 했듯이 마찰력의 방향을 결정합시다. 가를 보세요. 가에서 지금 A가 B를 끌고 가는 상황이니까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어느 방향?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F1이라고 할게요. 자, 무슨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작용 때문에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어느 방향? 왼쪽이라고 해야 되죠? 얘도 F1. 작용 반작용이에요. 크기 무조건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자, 가에서 자, B부터 할 텐데 B의 운동방 정식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는 F1은 M1A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냥 M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냥 MA1. 가속도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A의 운동방 정식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F- 스몰 F1은 라지 M의 A1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자, 우리 가에서 A하고 B의 운동 방정식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나도 보죠. 자, 나도 마찰력 방향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가
A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왼쪽으로 미끄러지지만 지면에서 볼 때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속이 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F2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정지 마찰력 아니네요. 얘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얘는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야 되죠? A하고 C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C가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왼쪽 방향, 얘도 F2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똑같죠? 자 그럼 운동 방정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C의 운동 방정식은 F2가 알짜임이네요. F2는 M에다가 A2'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요. 자 A의 운동 방정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A는 라주 F 마이너스 F2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얘는 라주 M의 A2입니다. 가속도 달라요 지금. C하고 A의 지금 가속도 다릅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기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기억에 A에서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F의 크기와 같습니다. B에 작용하는 가에서 B에 작용하는 마찰 크기는 F랑 같습니다. 아니네요. 라주 F하고 스몰 F1 중에서 지금 누가 좀 더 커서 라주 F가 더 커서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 해당되죠.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F랑 같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큽니다? 라주 F가 마찰력보다 더 큽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 틀렸죠? 틀리고. 자, 니은을 보시면 나에서 C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F의 방향과 같습니다. 요거 한 거예요, 요거. 자, C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 C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라주 F와 방향이 같습니다. 라고 하는 니은은 여러분들 맞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된다고. 마찰력의 방향을 반드시 설정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니은은 맞고 자, 디귿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 왜냐면 가에서는 여기 A1으로 지금 A하고 B의 가속도 A1으로 설정했습니다. 근데 나에서의 A의 가속도는 A2라고 설정했죠. 가속도가 달라요. 자, 가에서 A의 가속도와 나에서 A의 가속도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 자, 요거 이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가속도의 지금 대소 관계를 지금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비교하고 나타내 주셔야 될 내용들에 해당돼요. 근데 이걸 좀 느낌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가에서는 F라고 하는 외력이 A하고 B를 지금 한 덩어리처럼 볼 수 있어서 지금 가속을 하고 있죠. 한 덩어리처럼. 그렇죠? 근데 나에서는 여러분들 F라고 하는 외력이 A하고 C를 지금 같은 가속도로 가속시키는 게 아니라 A하고 B 중에서 주로 누구를 좀 더 많이 가속시키는데 F라고 하는 외력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냐면 A를 좀 더 가속을 많이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지금 A하고 A2라고 있는 여러분들 A2하고 A2 프라임 중에서 당연히 누가 더 크냐면 A2가 더 큽니다. 그렇죠? 지금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는데 A하고 C가 근데 C가 지금 A 위에서 지금 미끄러지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긴 하지만 지금 A가 더 많이 지금 가속이 되는 상황에 해당돼요. 그래서 A2하고 A2 프라임은 A2가 더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가속이 되는 상황들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 이거예요. 자, A1과 A2 가에서의 A 가속도와 나에서의 A의 가속도를 비교하라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럼 외력 F는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에서는 A하고 B를 한 덩어리처럼 가속을 시키지만 나에서는 A하고 C 중에서 A를 주로 가속을 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누가 더 여러분들 우리 가속도가 더 큽니다. A예요. 가에서의 A와 나에서의 A 중에서는 자, 외력은 똑같은데 누굴 더 많이 가속시키는 거예요? 나에서는 C보다 A를 조금 더 많이 가속시켜 줍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느낌상으로 A1이 A2보다 더 작습니다. A2가 더 큽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 느낌은 이렇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물리는 느낌만으로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외력으로 가속시키는데 지금 A하고 B는 안 미끄러졌지만 A하고 C는 지금 미끄러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 A, B 사이의 정지마찰 계수를 μ1, 정지마찰 계수입니다. A하고 C 사이의 정지마찰 계수를 μ2라고 할게요. μ2. 정지마찰 계수. 그러면 자, 누가 또 처음에는 똑같이 가속이 됐을 겁니다. 근데 누가 더 안 미끄러진 거예요? A하고 B가 지금 안 미끄러지고 A하고 C가 미끄러졌다는 얘기는 자, AB 사이의 최대 정지 마찰력과 AC 사이의 최대 정지 마찰력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여러분들 최대 정지 마찰력이 클수록 잘 안 미끄러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AB 사이의 최대 정지 마찰력이 AC 사이의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큰 경우에 해당돼요. 즉, 자, μ1이 뭐보다 더 큰 거냐면 μ2보다 더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μ1이 이건 우리 정지 마찰 계수를 얘기합니다. 라고 이런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 밑에 있는 식에서 우리 자, 살짝 좀 이용해서 표현할 텐데 여러분들 가속도의 대소 관계를 이용해서도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즉, 이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A1이고 지금 A2하고 A2 프라임 중에서 누가 더 큰 거냐면 얘가 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속도의 우리 대소관계를 좀 비교해 주면 그럼 이 A1이라고 하는 값은 반드시 얘네들 사이 값으로 결정돼요. A2 왜냐면 외력이 좀 똑같으니까. 자, 여기 식에서 우리 어떤 거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들? 라주 F라고 하는 힘이 지금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여러분들 M 플러스 라주 M의 A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네들은 우리 같이 쓸 수 없죠. 가속도 다르잖아요. A2 프라임과 A2가 지금 같은 값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한꺼번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요 F라고 하는 값은 결국 우리 A하고 C를 가속시켜주는데 지금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자, 비교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자, 이거 양변식 더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양변식 더하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MA2 프라임 플러스 라주 MA2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식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은 어떤 값을 가지게 돼요? 늘 같죠? 외력의 라주 F로 지금 동일한 경우에 해당되니까. 자,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식을 좀 전개하자면 MA1 플러스 라주 MA1이라고 하는 이런 값을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랬을 때 양변을 비교할게요. 자, 요 등식이 성립하려면 A2 프라임은 A1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다시 A2 프라임은 A1보다 작아야 되지만 A2라고 하는 값은 뭐보다 커야 되냐면 A1보다는 큰 값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변의 등식이 같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이용하고 가속도의 대소관계 A2가 A2 프라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관계식을 이용하면 자, 우리 가속도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때 나왔던 우리 마찰력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이게 요즘에도 출제가 지금 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꼭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고 제가 역학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만 고난이도 기출문제를 또 선별해서 풀어드릴 거니까 꼭 문제 푸시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과 응용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